근데 우리 이러다 둘이서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호호,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소리를 다 듣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처형과 매제 사이에 가당키나 한 소리야. 이혼 후 집안일을 도맡아 봐주는 처형과 퇴근하고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3개월 차고 동갑내기 처형은 2년차 돌싱녀로서 두 사람 처지가 비슷했거든요. 거기다가 대학 동기로 친구이기도 했고요. 조용한 곳에서 저녁과 함께 술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고,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건물 2층에 위치한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그녀가 반주로 백세주를 시켜 저에게 따라주기에 운전을 해야 하니 음료수를 마신다고 했더니 오늘만큼은 신경 쓰지 말고 한잔 하자길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한 잔만 하던 것이 거의 3병을 마셔버렸죠.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일어나자. 그나저나 우리 술 좀 깨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용한 데서 차라도 한잔하고 갈까? 아니면 여기 건물 5층에 멀티방이라고 있던데 우리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멀티방이란 곳을 가게 되었네요. 말로만 듣던 그 멀티방을 처형과 함께 그냥 연인들끼리 잠깐 쉬면서 게임 같은 거 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실내가 왜 이렇게 좁은 거지? 무슨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도 그리 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쉬기보단 잠깐이지만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생각외로 최신 영화는 많이 있더라고요. 자긴 무슨 영화 보고 싶어? 너 보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보자. 난 상관없어. 그럼 우리 미인도 볼래? 김규리랑 김남길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래, 나도 안 봤어. 그걸로 보자. 영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서야 수위가 엄청 높은 19금 영화란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한참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고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 좀 많이 불편한데. 계속해서 영화에 집중 못하고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었더니 왜 그래 많이 불편해? 응, 며칠 동안 야근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럼 우리 잠시 누웠다가 가자. 그래, 그러자. 영화에서 또 한 번 심각한 내용이 흘러나오자 그녀가 자꾸 제 눈치를 살피며 보고 있더라고요. 살짝이 용기 내어 그녀의 머리 밑으로 넌지시 팔을 넣었죠. 그녀는 잠깐 움찔하더니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고, 나는 이때다 싶어 더욱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도 나 좋아한다고 고백했잖아. 우리 그냥 맘 가는 대로 편하게 하자.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는 창피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고 5년차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16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고 집사람은 4살 연하이며 대학 동기로 친구로 지내던 처형 소개로 만나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결혼 4년 차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이 새벽녘. 16개월 된 딸 아이 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잠들어 있던 아내가 보이지를 않더군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 친정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잦은 부부싸움 때문이었나, 무슨 이유였나를 생각해봐도 일상에서 생긴 사소한 부부싸움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딱히 가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아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아내 처가에도 수 없이 찾아갔지만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최후 통첩이라 생각되어 처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도 지금 많이 아프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날 아내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이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매몰차고 냉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아이조차도 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제가 뭔가 서운하게 한 점이 있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가출했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물어도 그저 묵묵부답. 정말이지 화가 났지만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무슨 일 때문에 가출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할 정도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저 묵묵부답. 그렇게 저희 계속된 대화 시도에서 아무런 응답 없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또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무도 없습니다. 딸 아이는 처형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어디 가고 처형이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애기 잠깐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린 잘못된 인연이었다며 헤어지자고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주일 후에 집에 들어와선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하고,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용서하고 살아보자고 설득했지만 그 다음날 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개통해준 아내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아내가 새벽 시간대 특정 번호로 자주 전화를 건 시기는 작년 11월부터,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이 시작된 게 1월달, 아내의 가출은 3월 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평소 아내가 하던 말과 행동들, 특히나 제가 작년 11월에 한 달 동안 해외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 시기에 특정한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더군요. 그 번호가 누군지 궁금하여 제 스마트폰으로 등록해서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자는 3월 말 아내가 첫 가출한 시점에 이사를 갔더군요.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이 가정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하루하루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가출한 아내였습니다. 아이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묻더군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으니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을 것이고, 그 남자가 저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외도를 했었을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되어 아이는 잘 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와도 된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으로 부인하고 싶었던 아내의 외도를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안 되고 어린이집 보낸 16개월 된 딸아이는 딸 아이대로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아내의 소원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확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처형은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며, 괜히 소개시켜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다고 내 앞에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폭풍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측은해 보여 살짝 안아주었는데 한동안 끌어안고 같이 울고 말았지요. 그날은 처형과 늦게까지 한잔하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침울했던 분위기는 술 기운에 점차 화기애애한 모드로 바뀌었고
그녀는 아예 작정을 했는지 주저없이 술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그날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도 했지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는데 자신이 없어 고백조차 못했어. 그러면서 친구인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괜히 고백을 했다가 멀어지면 어쩌나 싶어 내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 동생을 소개시켜줬던 거라고요. 이후 딸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차영과 만나는 날은 더욱 잦아졌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를 가지는 날도 많아졌지요.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배민에서 찜닭을 하나 시켜 저녁으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차영이 왔다. 뭐야, 혼술하는 중이야. 서글프게 뭐하는 거야. 나한테라도 연락하지 그랬어. 요즘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술 친구까지 해달라면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괜찮으면 한 잔 받아. 그녀는 대답 대신 싱긋이 웃더니 단숨에 들이키는 것이다. 오늘은 혼술하나 싶었는데 술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으네. 그렇잖아도 오늘 기분이 많이 다운됐었는데. 하하. 그렇게 시작한 술자리는 소주를 4병이나 비우고서야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차영. 근데 우리 이러다 둘이서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호호,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소리를 다 듣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처형과 매제 사이에 가당키나 한 소리야.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잖아. 결혼 전 차영이 나 많이 좋아했었다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차영도 돌싱이고 나도 이제 돌싱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그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왜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왔는지 뜬금없이 날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처영은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술 친구도 되어주고 집안 청소나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 술 먹고 고백한 날부터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노래방을 다녀와서 새벽까지 한 잔 더 하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처영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그녀가 자꾸 망설이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제 심경이 아주 복잡하네요.